그래서 오늘은요. 바짝 긴장하면서 살짝 열어볼까요? 자,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의 고객님이 누군지 두뇌를 풀 가동하셔가지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제가 힌트를 세 개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신촌 원빈. 두 번째, 첼로 오빠. 네. 첼로 오빠는 첼로. 그렇지 않은데 이게. 세 번째, 아씨. 갑자기 오빠와 아씨가 조금 상반되죠? 뚝 떨어지는데요? 네. 정말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 저러시네. 아, 얼굴에 신촌이 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고주원입니다.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빌풍군 세상을 뒤엎고 싶소. 그리하면 그 혼돈이 궁왕에게 그 자격을 묻게 될 테니 말이오. 평소에 안 해줘봤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리 너무 좋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야, 스튜디오가 홀합니다. 네. 갑자기 그런 멘트를. 진짜 홀하신데요. 아니 오늘 스튜디오가 네. 훈훈하고 훈훈하고 네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의 이 웰컴티는 사슴 같은 멜로 어머 세상에나 제 심장까지도 멜론멜론하게 해서 멜론 차려 준비했습니다. 아, 잘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멜론차가 목소리 있군요. 뭐야?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좀 설레네. 그렇죠. 오늘 자리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항상 이쪽에 앉아 있어요. 아, 어떻게 못 바라보겠어. 마주 보는데 뜨거운 빛이 바로 멘탈 테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만의 방법으로 하트를 그려주세요. 이번 테스트는 이성과 어떤 만남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웃어 한번 웃어도 갑자기 여기 귀신 지나갔나? 조용해질 일인가요? 하트를 그리는 방법으로. 그럼요. 자, 우리 고주원 고객님은 하트를 이렇게 네. 그려내시죠. 네. 당신은 자만추 스타일입니다. 아. 자만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보다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희박해 사랑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좀 어떠세요? 표정이 좀. 어떻게 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만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성공할 확률이 낮았던 것 같지는 또 않아가지고. 신촌 원빈인데. 우리 오빠랑 셀로 오빠인데. 좀 이 오빠가 지금 쳐다보는데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네? 자만추 스타일이 확실하군요. 네네. 근데 아까 저희가 듣기로는 나름 별명 부자예요. 신촌 원빈. 첼로 오빠, 주원 아씨. 이게 어떻게 만드신 세 개 다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일단 신촌 원빈이라는 별명은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선배들이 저한테 그때 이제 가을 동화가 막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여가지고 사랑? 웃기지 마.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야, 근데 뭐 얼핏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얻은 별명이 신촌 원빈. 그다음에 첼로 오빠는 제가 첼로를 좀 어렸을 때 오랫동안 해왔어가지고. 살았다. 네. 살았어. 아우. 아니요. 어머님이 첼로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첼로를 좀 연주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좀 첼로를 했고 이제 주원아 씨는 뭐예요? 제가 예능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시간 탐험대라고. 알아요. 그 예, 조선 시대나 막 그 고조선 시대 막 이거 넘어가가지고 하는. 네네네. 아 어제 독에 물 붓는 거는 그나마 쉬웠어. 자, 사례가 여기 있네. 조금 마찰이 있을 때마다 아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그 아시죠? 그런 의미였고. 아. 현아! 아이고. 자꾸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새 코너 도니위키. 코너가 자주 바뀌네. 네. 어디서 사생활이 노출된 적도 없고 어디 뭐 스캔들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이죠. 최근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배우 출신 자연이 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예,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죠 도대체 산 꼭대기에서? 산꼭대기는 아니고요. 예. 바다 근처에 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주도 바다에 자주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망상 아닙니까? 이거 좀 요거 좀 큰데요. 뭔데요? 요거 자극적일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고주원 씨가 지금 올해로 42살. 지금 hun기가 꽉 찬 나이에도 자꾸만 소개팅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어? 숨겨둔 딸이 있다. 뭐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예. 근데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인데 지금? 예. 일단 루머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야 이거 야 갑자기 우리 첼로 오빠한테 이게 무슨 와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지금 소개팅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느냐. 아하. 그리고 숨겨진 딸,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이 필요합니다. 소개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제가 성 정체성 부분을 먼저 풀면은 네. 저는 완전 남자 같은 스타일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숨겨진 딸. 숨겨진 딸은 숨기질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유명한 딸이기도 하고 근데 이 딸이 강아지를 제가 1년 좀 전에 입양을 했는데 네네. 강아지. 딸 네네. 근데 딸이라고 하시나요? 네, 저는 딸이라고 합니다. 너무 저한테는 네,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이름이 코코입니다, 코코. 코코. 코코 아빠군요. 네네. 네. 결국은 이제 개버지였네요. 예. 개버지였네. 개버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예. 자 그렇다면요 애지중지 딸도 키우고 있으신 데다가 아주 너무 바쁘신데 우리 고주원 씨가 어떤 연유로 우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 나이에 있는 싱글의 남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내가 틀린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결혼이? 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저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의 선택이고 그거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두려운 것도 있고, 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굉장히 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했고 음. 저도 이제 나이가 38살이잖아요. 그럼 제 주변에 진짜 저 빼고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한 사람들은 매번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결혼하지 마. 야 나중에 더 놀고 나중에 얼마큼 더 놀아야 돼. 난 다 놀았어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책임질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요. 되게 부담스럽고. 요즘 확실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 기준, 가치관 이런 게 많이 바뀐 건 그러니까. 분명하죠. 근데 예전에는 결혼은 필수인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훑어보고 갑시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미혼 남녀가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거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그게 없어서. 네, 같이 결혼을 해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근데 집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결혼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운명적인 상대. 운명적인 상대.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할 만한 상대가 네, 없어서. 적절하고 아직 나는 그런 상대를 못 만났다.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네. 많아지고 있다고. 네네. 아. 우리 나래 씨는 이 중에서 뭐가 좀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으세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있지만 기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혼하고 나면은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아무래도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있고 싱글이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베스트인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주문 씨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때 연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이 나이가 되면서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를 하기 전에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나자마자요? 아니 이제 궁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긴 하죠. 결혼이라는 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고민을 이거를 들고 오셨다는 의미는 지금 네. 결혼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 건 아닌가라는 오. 네, 그런 생각도 좀 그러지는 들거든요. 않고요. 네. 비혼주의는 아니시죠? 네, 비혼주의는 아닌데요. 네. 네,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나래 씨나 주원 씨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원 씨는 특히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내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이 주원 씨의 무서움을 딱 건드리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실패할까 봐. 아.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제 성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딱 아니다 싶으면은 딱 마음의 문을 닫는 뒤통도. 그런 게 있어요. 정이 뚝 떨어져요. 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딱 끝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러한 사람이니 이걸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을 한 걸 내가 낄 수 있는 이 성격 하나가 이 결혼 생활에 이 성격이 나오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연애를 깊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을 많이 같이 하잖아요. 네. 뭐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주원 씨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젠 정말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뭐 저한테 그 기준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제가 이제 언성 높여서 싸우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동에서 제가 그때 만난 여자친구하고 그 만나기 전날부터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명동 한복판에서 둘이 이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하다가 소리 지르고 있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리는데 되게 나라는 사람이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이 상황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딱 트라우마처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다툼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좀 피하는 거거든요. 되게 안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이 안 바뀌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때잖아. 삼진 아웃 제도가 있다. 그거 만약에 3번 이상 하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선을 한 번 넘었으면 그게 완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수를 한 번 하면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없는 게 있는데 주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술을 많이 마시면은 무조건 집에 가요. 최고네요. 네, 무조건 집에 가서 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술 먹고 정말 그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걸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않나? 뭐 핑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거는 주원 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나눠봐야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주원 씨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건드려지면 그 다음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여자친구하고 명동에서 싸웠던 사건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네, 그게 딱 건드려지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 연애, 결혼은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훨씬 더 단단하고 더불어 구성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더 의미 있고 그런 관계이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나의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런 면이 발견이 돼서 혹시나 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실패라고 표현도 아까 하셨고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 배우자를 고를 때요, 나의 부모, 특히 이성의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참 많아요. 네. 우리 윤지 씨는 윤지 씨 부모님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면에 있어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까다롭지 않은 부분들, 뭐 음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또 몸매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좀 부드러운 자상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타입인데 지금 저희 남편도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면이 좀 많이 비슷하다. 우리 나래 씨는 어떠세요? 남자친구를 생각해보면. 네. 저도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형이라든지 스타일을 물어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유쾌한 사람을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 문방구를 오래 하셨는데 그럼 시나리오기. 근데 진짜로 무뚝뚝한 문방구 아저씨가 아니고 저희 때는 미니카가 되게 유행했는데 애들이 미니카 그 조립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가 다 가지고 오면은 다 뭐 또 조립해주고 꼰도 발라주고 그러면 애들이 그 앞에서 하면은 그걸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도 제 친구가 우리 아빠랑 노는 걸 더 좋아할 만큼 되게 재밌는 분이었어. 그래서 제 기억에 있던 아빠는 되게 유쾌하신 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클래시컬한 이론이에요. 아주 그냥 전통적인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이드 선생님, 프로이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만 3세에서 5세 정도 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먹을 거 해주고 씻겨주고 근데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아빠가 퇴근을 하니까 어머, 호호호 여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만 엄청나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경쟁자가 있구나. 그 경쟁자라고. 나의 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에 강적이 나타났네. 이것을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흔히들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겉으로 다 드러내는 애들도 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나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러는데 아빠랑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간 거예요. 목욕을 하게 된 거예요. 딱 아빠를 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 아빠는 체격도 엄청 나보다 커. 거기다가 힘도 세. 큰일 나겠다. 내가 아빠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려고 했다가 어머 내가 도리어 큰일이 나겠네. 이래서 애들이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아빠를 닮아서 아빠 같은 사람이 돼서 나중에 엄마 같은 사람과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돼서 이게 바로 동일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흉내를 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뒷짐지고 아빠가 다니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의 구두를 신어서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닮아서 비슷해져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감정이 연애를 하면 이 사람한테 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감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스퍼런스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이성에게 그 감정이 사실 이게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겪어가야 건강한 이제 어떤 성 역할을 해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요.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되게 저는 공감되는 게 되게 좀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가족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저는 어렸을 때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 아들한테 온 힘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 본인도 그 권위 위에서 조금이라도 편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을 받는다고
하듯이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막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특전사를 나오셨는데 군인. 네, 그 슈트를 입을 때 셔츠를 다 각을 잡으셔가지고 모든 게 다 각 잡혀 있었던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셔츠를 이렇게 딱 입혀주면 그걸 똑같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딱 바지 안에 넣고 딱 입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가부장적인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좀 옛날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가족에 대해서? 일단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큰아빠로서의 역할도 하려고 하고 네. 네네. 큰아들로서의 역할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주원 씨께 간단한 검사 미리 좀 해보시죠. 네네네. 제가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우리 주원 씨의 이제 문장 완성 검사에서 제가 이렇게 눈에 좀 띄는 게 있었는데 완전한 남성상은 그랬더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책임이 우리 주원 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아까도 결혼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겪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을 탁 닫게 되면 어떡하지? 나에 의해서 이것이 문이 닫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다 책임의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인 것 같고요.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랬더니 권위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원 씨한테 있어서 남성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권위적이냐 아니냐가 주원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도 좀 많이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는 많이들 그러고 살지만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어렸을 때 어머님의 모습은 본인이 많이 힘들 때마다 자고 있는 나를 안으면서 혼자 무언가를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자고 있는 날이 많았고 그리고 그냥 엄마 편이 되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항상 아침에 갓 지은 밥을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 되게 밝으신 분이거든요. 웃음도 많으시고 그런 밝음을 갖고 있는 여자친구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 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걸 첫 번째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나의 여자친구, 나의 와이프 될 사람한테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맞는 것 같아요. 장자라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이제 결속이 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죠. 이런 가족이.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에서 컸다고 해서 다 결혼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 먼저 함께 보시죠. 이 대화를 듣고 이제 고주원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해볼게요. 어제 깜빡 잠들었네. 미안. 뭐가 미안한데? 잔다고 얘기 안 하고 자버려서. 오빤 어떻게 매번 그래? 기다리는 건 생각 안 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그 다음 대답. 이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뭐라 한들 싸우면 일단 말이 없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통화할 시간에 집 앞에다 있겠어요, 그냥.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왔어? 그냥 기다리면 되죠. 여자친구가 향수를 준 거예요. 저는 일단 그 향수는 안 뿌릴 거고요. 바꾸러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선물인데? 요리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전 이것 때문에 싸워본 적 있어가지고 맛없다고 얘기해요.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매운 족발 이런 거 먹어야 돼. 매운 거 안 먹는데 매운 거 아니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걸 못 먹고 그냥 좀 한번 가라. 아니 가질 수는 있잖아. 그치 이거. 이것도 많이 이거, 하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하.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도 좀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재밌다 이 영상. 그러네요. 이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네가 나한테 주관적인 사람인데 왜 객관적인 거를 자꾸만 편 들어주는 게 뭐 돈 들어요? 뭐 그냥 내 편 좀 들어주지. 내가 왜 이렇게 화났지 지금? 직장 상사 부분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가 저 여주인공 본 적 있어? 만약에 본 적 있는 여배우예요. 배우를. 누가 예뻐? 물어볼 수 있죠. 아유 물어볼 그러니까- 수는 있지 뭐. 그 모범답안은 알죠. 아니, 너가 예쁘지. 그거 해주면 되잖아 그냥. 하죠. 거짓말하네. 아니야 거짓말. 그때 넘어가면 안 돼. 조금 더 해주면 되잖아 좀. 아니, 너가 예쁘지. 금쪽 상담소에 그 이윤지 씨 어땠어? 아니, 좋은 분이지 당연히. 그래? 예뻐? 당연히 아름다우시지. 왜? 나보다 예뻐? 아니 너가 더 예쁘지 무슨 소리야. 너가 더 예뻐. 물어보지 마 이제 더 이상. 너가 예쁜 걸로 그냥 끝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안 느껴진다. 내가 더 예쁘다는 걸 안 느껴져. 아니, 근데 안 느껴져 진짜. 윤지 씨 결혼 안 했으면 윤지 씨한테 대시했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고. 야 그게 말이냐 그게? 어떻게 너랑 만나고 있는데 뭐 윤지 씨랑 결혼이 아니, 그냥- 그렇게까지 말이 이렇게 나가. 서운해. 나래 너만 몰입하면 안 돼. 너무 서운해.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 왜 이런 걸 질문을 하지? 잘 대처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왜냐면 제가 연애를 옆에서 좀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쵸. 제가 이제 MC를 했었고 VCR로만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는데 계속 VCR을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분은 왜 아유 정말 제주도에도 꽃, 유채꽃이 엄청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제주도에서. 예쁜 데 많으니까. 스케줄이 계속 변동도 계속 되고. 그러니까 저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죽을 자리 좋네 또.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최악의 답변이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가끔 그 여자들이 원하는 내 감정을 좀 알아주고 좀 공감해주는. 그치. 근데 꼭 그걸 몰라 하시더라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해줬는데 정말 맛이 좀 없다. 그러면은 일단 바로 뱉어요? 티가 나니까 얼굴이. 아니, 참고 먹을 만한 못돼. 참고 먹을만 하면은 그래도 먹죠. 밝은 표정으로. 그래도 먹죠. 그거는 먹을 수 있는데. 어때? 맛있어 어때? 이러면 맛있어? 그러면 오빠 어때? 맛있어? 그냥 먹을만 한데. 눈을 어디를 보는 거야? 어딜 보는 거야? 한데. 다음에 또 먹을- 해줘도 돼?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
그러시구나. 척을 좀 못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유독 못하는 것 같고 그걸 좀 맞추는 걸 좀 유독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속상해도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거는 남자 여자의 차이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과 이성,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은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가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근데 이제 우리 주원 씨는 이성형 인간에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성형 인간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 생각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눈이 펑펑 내려요. 첫눈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한 5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눈이. 네, 그치,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아내가 그렇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너무 좋다. 우리 연애할 때 그때 첫눈 온 거 기억나? 그때 우리 막 남대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걸어왔었잖아. 나 나갈까? 나 회사 근처로 나갈까? 그러면 이제 이성적인 이 고주원 씨 같은 남편은 뭐라고 그러죠? 눈 오는데 차 막힐 거야. 그렇죠. 네. 지금 집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차가 엄청 집에 있으래. 집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내가 네네. 들어갈 거니까 집에 네. 있어. 나오지 말고.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길이 막히니까 뭔가 잘못된 우리는 거 짜증 날 거고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연애나 결혼 생활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막 나왔을 때 이 감정을 잘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감정 작업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가까운 사이끼리는 늘 좋고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건 아니죠. 서로 뭐 서운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감정 작업을 잘 해야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화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쌓아 나가거든요. 근데 왜 우리 주원 씨가 감정 작업을 좀 하는 게 어렵다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IQ도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은 뭐냐면 감정을 잘 다루는 지능을 의미해요. 예전에 막 EQ 막 네, 맞습니다. EQ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서지능이 잘 발달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포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며칠을 밤을 새서 촬영하느라고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뭐 외식하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진짜 지금 마음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뭔 소리야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딱 빨리 본인이 이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아 내가 저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언짢으네. 얼른 포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해야 돼요. 이 감정은 뭘까? 이거 나 되게 서운한 건데. 내가 왜 서운하지? 내가 너무 사실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인식해서 적절하게 표현해야 돼요. 어떡하냐면 너무 좋은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서운하다? 그럼 왜? 나 사실 너무 고생했거든 며칠을. 그래서 나 집에 와가지고 당신하고 그냥 이불에 푹 들어가갖고 좀 쉬고 자고 싶었거든.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집에서 먹자. 내가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당신하고 밥을 먹는 건 너무 좋지.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말 안에. 그러네. 이게 무슨 반박이 안 돼. 무슨 어디 뭐 말하는 학원에 다녀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무슨 말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주원 씨의 연애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정서적 지수가 네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중요성도 많이 생각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경험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왜 매운 거 있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거 안 먹는데. 매운 거.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걸 못 먹고. 이 상대방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오늘 많이 힘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좀 있어줘.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란 말이에요. 아, 이 매운 걸 먹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 하는 거 얼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얼른 알아차리면 아유, 내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가서 안 매운 거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매운 거에 그 초점을 꼭 맞출 건 없잖아요. 이걸 못 알아차리면 상대방은 엄청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이게 체력적인 에너지 소모보다 이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제가 어떤 큰 문제를 대화로 막 해결하고 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힘든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그냥 힘들면 저 혼자 그냥 좀 많이 생각하고 그냥 제가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였던 친구들이 좀 고쳐달라는 거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경우에 그걸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로서 무언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도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이 대화 끝까지 안 한다는 건 그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근데 나는 헤어지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 대화를 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그럼 헤어지자는 거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그죠? 정서의 발달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얘가 오늘 뭘 좀 잘못하긴 했어요. 집에서 나 진짜 기분 나빠. 막 선생님 나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정서지능을 잘 발달시키는 부모는 그런 일을 겪으면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어쨌든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근데 네가 잘해봐. 선생님한테 왜 혼나나 이러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건 배우지만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못 배워요. 근데 이제 특히 예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가부장적일 때는 이 중간 과정보다는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걸 이제 먼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사춘기를 굉장히 좀 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되게 한심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겨내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한심하게 보는 그 눈빛을 보기 싫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뭐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들 컸죠. 엄마나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있었어. 그걸 들어줬던 기억보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런 걸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나 어리광 부렸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마음의 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교감은 뭐 해봤겠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들을 풀어놓고 맞춰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야? 네,
네, 저는 그 주원이 형하고 5년 정도 같이 일을 한 매니저인 어미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매니저요? 가장 가까운. 자세히 하시겠네.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뭐 까칠한 사람 걸렸다 이런. 잘못 걸렸다. 말을 안 하셔갖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원래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제 어디를 가도.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셔갖고 그때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나? 왜 이렇게 뭐 질문이 없고 말이 없지 이랬는데 보통 이름이랑 이런 호구 조사는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일해봤던 배우분들 중에 제일 일하기 편하고 좋은 사람? 까칠하진 않아요. 태생이 말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웬만하면은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오해가 조금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먼저 막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뭐 주원 씨, 뭐 고주원 배우님 하면서 먼저 말을 붙이는데 완전 단답으로 네, 아니요 하고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뭐 고주원 배우 매니저다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좀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은 안 믿죠, 근데. 걱정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많이 안 하기는 해요. 좀 낯가림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대화를 하다가 툭 끊겨서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험도 저는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서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불편해. 뭔가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정리도 안 되고 나래 씨도 지금 저 보면 보는 것만 한 3번 뵀잖아요. 근데 봬도 똑같을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되게 좀 많았었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희도를 언제 처음 만났고 어떤 주제로 첫 대화를 했고 이게 다 저는 기억이 다 남아요. 네. 좀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근데 아까 좀 얼핏 영상에서 뭐 오해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상처가 되죠. 네네,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거를 근데 풀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할 수 있는 얘기야.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데 야 근데 뭐 인사 별로 별로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들렸을 때는 굉장한 상처고 그러면 더 위축되고 그렇죠. 그런 친구가 그 얘기 들었다고 또 밝은 모습을 하면 야 얘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 또. 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뭔가에 굉장히 상처를 경험하면서 네. 뭔가 이제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애써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좀 그거를 좀 약간 포기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곤란해진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한 3개월 전에
아는 지인하고 이제 치맥을 하고 있는데 팬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죄송한데 사진 좀 가능할까요? 그러시길래 제가 정중하게 아 저기 죄송한데 지인하고 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진 찍어드리기가 조금 그렇다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계정에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이 글을 남기신 거예요. DM으로. 아 근데 정말 싸가지 없고 지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뭐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뭐 아무튼 그렇게 쭉 글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 팬을 무시하거나 뭐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이게 아니라 술을 마셨고 술 냄새 나는 상황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상황에서 좀 사진 촬영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좀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니까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네. 네. 근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원 씨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사람이 도리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좀 다른 사람보다는 게 뾰약한 것 같아요. 이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면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나를 아끼는 팬에게 내가 배우로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같이 찍는 거는 결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주원 씨의 가치관과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원 씨에 대해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다. 이걸 들으면 아 이런 나의 진심이 잘 통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듣는 상황에 처했다니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편이신 것 같아요. 아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컸던 거는 그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28살 때부터 처음 저랑 7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회사하고 결국 마지막을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정리를 했는데 그 소송 중간에 조정이라는 게 열려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하실 거냐? 하겠습니다. 양보하실 거예요? 양보하겠습니다. 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까지 갔고 그리고 이기긴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지?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이기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었고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이겼다고 해서 기쁘지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생긴 것 같았고 이 보이지 않는 적들하고 나는 또 싸울 것 같고 그냥 사람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서로 좋았다가도 이런 식으로까지 싸움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사람들을 더 좀 많이 안 만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주원 씨가 이런 걸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 소속사 분쟁 사건도 그렇고 그 약간 마음이 힘들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조금 피해적 사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이제 피해적 사고가 생기면 그 이후에 유사한 게 탁 들어오거나 아주 경미한 게 딱 들어와도 그 피해적 사고라는 그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서 또 이제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를 잘 안 대해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를 오해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됐어 됐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도 약간의 또 갈등들이 생기면 다르게 또 가지를 쳐내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간 쌓았던 좋은 감정과 신뢰가 더 크다면 그거보다 작은 양과 무게가 작은 일들은 그냥 이렇게 소화시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진심을 말로 잘 표현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조은 씨 굉장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나래 씨가 치맥을 먹고 이제 좀 건강하게 이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근데 어떤 남성 팬이 와서 박나래 씨 팬이에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근데 도저히 사진 찍을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오시잖아요. 그럼 일단 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못 찍겠네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저를 다 아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얼굴도 이렇고 저 알다시피 제가 뭐 주사 부리고 뭐 이런 게 뭐 저희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특히 회사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는 너무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 찍어드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인이라도 해드릴까?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고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먼저 아시더라고요. 100점. 오.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얼마나 어렵게 부탁을 하셨을까의 마음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정말 찍어드리고 싶다라는 나의 마음도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안도 제시해요. 정말 죄송한데 사인이라도 아니면 제가 손이라도 뭐 이러면 나름대로 내가 그 호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네, 언제나 난감한 상황에서는 유머를 쓰는 거예요. 위트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가 긴장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그럴 때 누가 한시자 그러면 제가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뭐 이 정도로 하면 이게 위트거든요. 제가 배우니까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 유출됐다가 저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우리 주원 씨가 진심이에요. 내가 볼 때 진심 맞는데요. 팩트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취해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팩트 맞잖아요. 팩트는 팩트 맞고 그거 찍으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팩트만 딱 얘기를 해버리고 끝 해버리니까 그 상대가 겸연쩍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지수를 올리기 위한 제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제 잘 이제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 이 과정을 좀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정도 매지가 않냐 네, 지금. 진짜요. 네. 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편안할 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편안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서툴러.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아주 이걸 잘 기민하게는 잘 못 알아차려. 이 얘기를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을 나한테 말해줘 할 때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때 얘기를 좀 해줘. 이 얘기를 평소에 갈등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마음을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물어보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많이 나아집니다. 네. 제 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네. 고조은 고객님이 잊지 마시라고 네. 딱 준비했습니다. 네. 짜잔. 냉미남보단 온미남. 온미남. 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도 알겠고 지인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이 바뀌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네. 어떻게 뭐 결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변하다 보면은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 앞 테이블이 지금 아주 쑥.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가수들의 스승님이시고 세계 댄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신 월드와이드 댄서입니다.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나는 좀 왜 남들이랑 다르지? 끼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내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 항상.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리아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채널 A